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인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 원에서 647만 5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인상분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차명 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처리, 부당세 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15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말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4일까지 3.3제곱미터당 1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단지는 5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5개 단지를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다치이며 2018년 19곳과 비교하면 무려 2.7배나 뛴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국토부는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만큼 이번 인상분이 실제 분양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또 전화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쏟아졌던 여러 규제들이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는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아니,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연일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화 또는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특히나 또 양극화 현상이라는 사회적 현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 비인기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인기 있는 지역들에 대한 양극화 시장은 계속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과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0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강남과 그리고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 라인과 강남 지역들의 지금 중위값 가격 차이가 어느덧 5억 원 이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권 라인에서는 11억 9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북권에서는 6억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의 흑차 또는 편차는 조금 존재할 수는 있으나 중간값으로서의 그런 평균치는 계속 벌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중위값이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세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집을 살 수 없는 지역에는 내가 전세를 통해서 그 지역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전체적인 전세 가격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63주차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기 있는 강남 지역들은 오히려 전세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욱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벌써 9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대 전세의 상승분을 기록하는 모습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단기적인 이유로는 임대차 보호 3법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지금 한 달이 지속된 내용들 중에서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은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라든가 상승세를 나타내겠지만 결국 임대차 시장의 이런 혼란은 1, 2년 지난 이후에는 안정세,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조금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걱정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전세 물건들의 품귀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또한 이제 2년 플러스 2년의 그런 임대차 그런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전세 가격이 4년 뒤에 또 한 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장의 4년 정도의 안정세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새롭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한 4년 정도 이후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은 더욱더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물건은 계속 품귀 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의 변화도 계속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도 같이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가 빌라로 옮겨가는 패닉바잉 현상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7천여 건의 거래량을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들도 같이 함께 오피스텔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재개발이 8월 4일 정책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이런 정비 예정인 구역이라든가 해제 구역 위주로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비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세적인 부분이라든가 규제를 아파트보다는 덜 받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런 투자 위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의 상승에 불안감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빌라 수요로 계속 이전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비규제의 그런 유형으로서 투자 심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야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라든가 가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지역을 위주로 중심권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지역들,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분이라든가 또는 매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지역 내에서 이런 규제를 받다 보면 가격이 제일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서울 중심권 위주의 그래서 투자를 추천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중심권에서도 아직 저밀도 주택이라든가 재개발 예정될 수 있는 지역들 충분히 아직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도시 환경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개발 사업들 용적률의 상향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을 선점해 보신다면 충분히 서울 중심권 투자도 나쁘지 않는 지금 현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전매 제한뿐만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도 어렵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너무 패닉바잉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입주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재개발이 확정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대지 지분 체크를 하시면서 재개발 예정지 또는 재개발 확정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실 때는요. 신축 빌라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신축 빌라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장기 투자 예정지는 언제 이제 구역으로 묶일지 또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될지 사실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주변 대비해서 노후되어 있는 주택보다 신축이기 때문에 임대의 수월함으로 인해서 투자 금액을 줄이고 인기 있는 지역에 장기적인 관목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은요, 결국은 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들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형 아파트라든가 또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상관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서울 지역에 인기 있는 지역들은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오히려 이런 양극화 현상에서 더욱더 인기 있는 지역으로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옮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양극화 상황 속에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제는 아파트 수요가 규제를 피해서 개발지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도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청자분들도 그동안 아파트만 관심을 좀 기울이시고 찾아보셨다면 다른 유형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두 가지 유형을 선별해서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일단은 강남권 아파트 수요 역시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자, 높은 가격 상승 아파트가 보여지고 있는 지역들은 바로 이곳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이쪽 라인들인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도 따라서 갭매우기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의 생활의 또는 살기, 거주하기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매봉산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을 이용할 수 있는 녹지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양재천이 바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운동이라든가 여가 생활 또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지역을 선정하실 때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거나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은퇴 후에 거주하기 굉장히 안성맞춤인데 사실은 이 지역에 자녀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지역입니다. 뭐 학군 수요, 대치동이라든가 도곡동의 그런 학군이라든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 굉장히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 지역 주변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도 한데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가 또 위치하고 있어서 이주 수요라든가 또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다세대 주택, 빌라들의 가격 상승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점들 입지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신분당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에서 5분 거리 또는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고요.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성은 잠시 뒤 개발 호재에서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거장이면은 강남역의 상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상업시설, 녹지시설, 학군 모든 것들이 다 안성맞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고요. 자, 업무지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양재동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테헤란로 라인들의 그런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 벨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위로 봉은사로 라인으로는 의료관광 산업벨트가 또 일자리가 많은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양재 R&D 연구단지, 연구의료 산업벨트까지도 바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 하면은 직주 근접성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의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개발 사업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강남의 가장 큰 대형 메모드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사업들 250조 원 이상의 그런 경제적인 창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또한 130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양재동을 끼고 있는 강남권의 개발 호재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중 역세권으로서 뭐 3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7호선이라든가 또는 9호선, 2호선 끼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을 양재역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1차 구간 신사역까지 연장 사업이 같이 함께 2023년 완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선이라든가 신분당선 또 앞으로는 삼성역의 GTX 라인들까지 너무나도 다중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장점들 강남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교통의 편리성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많은 대형 기업들과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들이 같이 함께 입점을 하고 있는 연구단지의 R&CD 특화 산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뭐 마무리가 된 단계도 아닙니다.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으로 인해 지역 상생 방안이 같이 함께 구성되고 이 주변의 임차 수요는 굉장히 연구원이라든가 대기업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차를 좀 맞출 수 있는 고수익의 임차인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롯데 칠성부지라든가 코오롱부지로 더욱더 유명한 서초대로 개발 사업들입니다. 용적률 1000%와 함께 더불어서 고도 제한의 완화 형태들로 인해서 이 지역이 종상향과 그리고 58만여 부지들이 상업시설과 일자리, 쇼핑, 업무 모든 부분들이 같이 함께 창출될 수 있는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테헤란로의 연결선으로서 서초대로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좀 선정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고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역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장점, 양재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GTX에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양재역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아니라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양재역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뿐만이 아니라 위례신사선이라든가 광역 교통망들이 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양재역과 삼성역은 바로 한 정거장으로 또 묶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신분당선의 개발 사업들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1차 구간으로 신사역까지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군 부대의 이전과 함께 착공이 들어갈 것이고요. 한남 뉴타운을 지나가고 용산을 지나가고 북부까지 연장선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역까지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앞으로 정말 업무지면 업무지, 주거의 환경이면 환경 모든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는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신분당선을 끼고 있는 양재역을 집중해 보셔야 되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초동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재동이라든가 이쪽 서초구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었었던 부분들을 지하 구간으로 이제 도로를 정비를 시키고요. 지상 공간은 이런 녹지의 그런 구성이라든가 상업시설, 주거의 형태들을 바꾸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의 구간을 개발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개발 사업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요에 더해가지고 이제 기업들까지 들어오면은 안정적인 투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지역에 지금 현재 투룸 가격들 4억 후반에서 5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투룸으로 이어져 있는 주거 형태 다세대 주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절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혜택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단지형으로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입지성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내 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시성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의 그런 용이함이라든가 이런 건물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는 임장을 충분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전세를 놓으신다면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금액 지금 현재 준공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준공이 되는 1년 뒤의 시점에는 임대 금액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은 8천에서 9천만 원이지만 임대 가격이 상승한다면 투자 금액은 더욱더 줄어들 수 있는 금액으로 미리 선분양 받을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월세 시에도 120에서 1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개별로 차이는 좀 있으시겠지만 2억 중반대의 투자 금액으로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생활 인프라가 너무 포인트로 잡기에 거주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을 이제 투자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많은 수요가 몰린다.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임차 수요도 몰릴 수밖에 없고요. 임차 수요 다양한 직장군으로서 이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권의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의 지하 사업이라든가 또는 롯데 칠성부지 이런 국제기로 복합지구 이런 개발 가치들을 같이 함께 받아보시면서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양극화 시장에 인기 있는 지역을 투자한다면 바로 이곳 양재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입지가 워낙 좋은 지역이니까요. 서초구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도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2호선 수임 분당선 지나는 설릉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7억 2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설릉역 쪽으로 이번엔 가보도록 할까요? 강남부터 또 잠실까지 이어지는 모든 소식들을 품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특징 만나볼게요. 자, 강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 어느 지역에서도 강남권이 이제 양극화의 가장 중심인 지역이다, 또는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다, 이견을 보이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세 가격의 상승률 또한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는 점을 보시면서 강남구의 전세 가격의 상승,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 8학군의 그런 학군들이라든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일자리까지의 그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모이는 지역이 바로 서울 지역,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강남구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 월세 수요 또는 실거주 수요 가장 최상치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입지는요, 지금 현재 성능역과 삼성역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성동은 투자하기에 어렵지 않나요? 지금 시점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투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양을 받는 목적성에서 있어서는 전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거주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랑 또는 내가 가장 좋은 지역에 조금 알짜배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곳 삼성동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는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바로 다이렉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삼성역은 앞으로의 역세권이라든가 업무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삼성동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남 업무단지뿐만 상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삼성동의 업무지구를 그대로 끼고 있는 곳입니다. 테헤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아파트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치동이라든가 역삼동, 이곳 도곡동의 그런 아파트 단지들 학군 수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직장인이라면 또는 신혼부부라면 또는 내가 이곳에서 터전을 좀 마련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마지막 기회로서 한번 7억대의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개발 호재들 말씀드렸었던 이제 삼성역 주변에 이런 개발 사업들이 가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역에는 국제의료 복합지구 사업들이 가참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엑스 건너편으로서는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테헤란로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테헤란로는 계획구역으로서 지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거기 더불어서 105층까지 이루어져 있지만 제2 롯데타워보다도 훨씬 높은 건물의 높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 시설들, 업무 시설뿐만이 아니라 현대차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4만여 명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120만 명이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기로 복합지구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250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250조 원을 이제 예상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가격 상승이라든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이미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잠실 온정량 마스터 플랜과 함께 더불어서 현대차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갔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최고의 높이로서 계속 말씀드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건축 허가 통과 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 모습들 2026년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60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착공 들어간 모습, 작년에 영동대로 지하 사업 들어갈 때 이 주변의 집값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영동대로를 전체적인 환승센터와 함께 더불어서 개발 사업을 넣는 이런 개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의 지하 공간과 영동대로 지하 사업,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지하가 연결되는 이런 사업들이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상업 시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이고요. 광역 버스부터 지하철 그리고 철도 중심의 환승 센터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자, 교통편이 계속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상성동은요, 바로 삼성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역은 GTX C노선이라든가 A노선이 지나가는 더블 GTX 노선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신안산선의 그런 연장선의 개발 호재들,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이제 삼성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파구 그리고 위례를 연결하는 핵심 라인 삼성역을 집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지역의 가격대는요, 7억 2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라는 점, 그리고 분양받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시고요. 임대금액 5억 5천에서 6억 원까지 현재 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1억 중반대로 강남의 핵심적인 입지 삼성동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요. 월세 시에는 160에서 1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4억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월세 수익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를 여신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대근 본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ENR 연구소의 김창복 본부장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볼 두 지역이 준비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같거든요. 간단히 소개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강서구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강남권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피스텔과 상가 순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인데요. 9호선 가양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집중해 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3,800만 원에서 2억 8,3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9호선 역세권 오피스텔 찾아볼 곳 바로 강서구라고 합니다. 강서구에서 화곡동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화곡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화곡동은 강서구에 위치해 있죠. 바로 강서구. 강서구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등포 바로 옆에 있는 게 강서구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김포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또 인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러한 경기도의 주요 도시와도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강서구입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강서구이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서울 안에서도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구별로 따졌을 때는 약간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1인 가구 수요율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 혼자 거주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감소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그 증가폭을 한번 봤더니 강서구가 1위를 한 곳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이제 수요들을 특히 이제 싱글족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가폭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오피스텔의 조금 이제 구체적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9호선입니다. 9호선 가양역과 그리고 5호선 화곡역이죠. 바로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망이라든지 어떠한 치안 문제, 보안 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개방감과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조금은 이제 멀리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업무단지이죠. 마곡지구. 이러한 마곡지구까지도 교통망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녹지 환경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곡지구 내에 대규모의 그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이제 뭐 영화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매물지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1인 가구가 대세라고 하죠. 수용 가구가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 화곡동이라고 하고요. 개발 호재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뭐 상징적인 마곡의 호재를 비롯해서 어떤 호재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들자 하면은 교통적인 호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전철 라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원종 홍대선. 원종에서부터 바로 마포까지 이어지는 홍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이게 굉장히 큰 어떠한 그 효과를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추후에 이러한 이제 노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 바로 매물집 바로 앞에 생긴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 단계이다라는 점, 계획 단계이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자체 그 사업성을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9호선보다 사업성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개통이 아니라 어떠한 착공까지 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선들로 인해서 강서구가 계속해서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 영향권을 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 바로 이제 마곡지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곡지구 그 김포 공항을 가기 전에 꼭 마곡지구를 들릴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죠. 바로 마곡지구를 한번 보게 되면 전체 개발 면적으로 따졌을 때 110만 평이라고 합니다. 110만 평. 우리가 이러한 면적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축구장의 면적과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축구장의 약 500배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지냐 바로 이제 마곡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또 대단지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공원이 들어서고 이렇게 개발이 되는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강서구라는 지역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인구가 어떠한 밀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이죠. 바로 대기업이 들어서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이제 조감도, 이미지 사진은 마곡지구가 어떠한 이제 상업시설이라든지 또는 업무시설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섰을 때 조감도인데 우리가 신도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주거시설이죠. 그런데 이곳은 신도시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의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업무시설이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이렇게 업무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서 1기 신도시, 특히 또 2기 신도시, 그리고 또 지금 내년에 분양을 한다라는 3기 신도시, 이렇게 이제 과거에서부터 신도시를 봐왔을 때 성공하는 신도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실패하는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일자리였었죠. 일자리. 일자리를 두고 있는 곳은 성공을 했고, 그리고 두지 않는 곳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몰려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변의 부동산까지 영향이 둘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곡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마곡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직장인분들이 오피스텔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투룸 오피스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번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억 3,800에서부터 2억 8,3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 예상가로는 2억 1,800에서부터 2억 5,300만 원.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2천에서부터 3천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전세를 안고 7,800에서부터 9,800이 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상담 원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피스텔 투자 좀 월세 꼬박꼬박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전략 3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꾸준한 인구 유입입니다. 지금 현재도 1인 가구 수요가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고, 증가율이 서울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마곡지구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마곡지구가 그 공사의 그 공정률, 그리고 또 기업의 입주율을 봤을 때 아직 100%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10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업무단지 형성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예를 들어가면서 성공에 대한 어떠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대규모의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강서구가 뜨는 지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원종 홍대선의 수혜이다라는 점. 바로 그 정거장이 생기면 매물지와 바로 초역세권으로 바뀐다라는 점. 이렇게 3가지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넘쳐나는 마곡 근처에서 함께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상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2억 6,500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이번에 만나볼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입니다. 정말로 유동인구 풍부한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 입지 조건 어떨까요? 네, 최근에 그 어떠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한 게 사실인데, 그런데 거래량이 감소했다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특히나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8월 달에 신고가를 찍은 그러한 아파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 거래량,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강남이라는 지역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살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팔려고 하는 수요가 없다라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라는 점입니다. 이만큼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려는 그 세력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강남이고, 그리고 강남 안에서 수익형 부동산, 바로 상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교대역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강남역과 한정거장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교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 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측으로 따졌을 때는 강남구이고, 그리고 좌측으로 따졌을 때 서초구이다라는 점. 서초구이다라는 점. 바로 교대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교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입니다. 2호선과 3호선. 바로 2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 고속버스라든지 남부고속터미널이라든지 이러한 버스 터미널과도 한정거장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강남에서 교통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광역교통 버스망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죠. 빨간 버스.
빨간 버스도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강남역으로 가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테헤란밸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에서 유일하게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바로 대학가가 위치해 있는 곳 중에 한 곳, 바로 이곳이 되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입시학원이라든지 재수학원이라든지 이러한 학원가까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교대역이다.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뭐 1호선에서부터 9호선, 그리고 또 지상철, 지하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노선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건가? 그걸 한번 따졌을 때 2호선을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순환선이죠. 2호선이. 2호선 주변으로 일자리라든지 어떠한 생활 인프라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2호선 주변으로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이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 2018년도에 서울시와 KT에서 공동 개발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울 안에서 주거하는 수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 그러한 이제 수요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그 수요들이 과연 낮 시간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어디로 이동을 해서 그 생활 인구를 나타내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생활 인구, 색이 짙을수록 밀도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생활 인구를 한번 따졌을 때에는 바로 강남 그 서초 송파구가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우리가 생활 인구라 하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직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생활 인구이다라는 점.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봤을 때 생활 인구가 높은 지역은 강남, 송파, 서초권, 그리고 낮은 지역은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자료를 한번 따졌을 때 과연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해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유들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초구 서초동은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는 개발 호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서초구 서초동의 미래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서초구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바로 서초대로 개발 행위인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칠성 부지가 있고 그리고 코오롱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지금 이제 창고용 또는 이제 그 창고용으로 사용을 하는 이러한 부지인데, 여기를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호텔 이러한 시설물들을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특별 계획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강남 도심 상업 기능이죠. 바로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권이 단절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권의 연장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 지능 아파트 어떠한 이제 구역 편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법원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용도 어떠한 이제 그 종상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바로 서초대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 어떠한 개발 행위가 지금 계획 단계이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게 교대역이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 어떠한 수요들, 바로 이제 관광객 수요라든지 또는 유동인구라든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 부지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저층의 창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고용 부지도 서울시와 지금 긴밀한 어떠한 협의 절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이제 고층의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부분이 어떠한 이제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고 완공이 되는 순간에는 그 일대 분명한 어떠한 삼성에 대한 제2 효과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직장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점. 그것도 서초동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업무 시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서초역 일대에 또 하나의 업무 시설이 들어서죠. 바로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 지금 이곳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 업체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런 이제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 복합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중심이 교대역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 교통이 좋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업무 시설이 아직까지 탄탄합니다. 그리고 또 유동인구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떠한 개발 행위들이 있죠. 바로 롯데칠성 부지와 그리고 또 여기에 정보사 부지 계획 발표, 바로 업무 시설.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입지와 호재까지 만나보니까 더 든든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심이 교대역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교대역 역세권에 상가는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금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6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 예상가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서부터 2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입니다. 대출도 지금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따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한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바로 4천에서부터 1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지역에 상가 투자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지역의 상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신규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강남 안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은 어떠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재개발의 어떠한 구역 지정이라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땅들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굉장히 희소하고 그래서 대부분 소규모의 어떠한 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서초구 서초역 일대에는 소규모의 개발 행위도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뽑아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업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 동시에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자,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판매 목적의 시설물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업무시설은 바로 오피스 시설입니다. 상업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업무시설로서도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 교대역은 업무지. 그러니까 주변으로 봤을 때 그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들, 사무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강남에서 유일한 대학가를 형성을 한 곳이 바로 교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상주 인구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어떠한 수요층에 대한 걱정은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상업시설과 그리고 또 업무시설 모두 흡수를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상가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자, 서울 지역의 좋은 지역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연락 주셔가지고 선착순으로 빠르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2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